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양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위는 다르지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강릉시민과 화성입니다. 먼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은 최근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원정에서 패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에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릉은 근거 있는 반전을 꿈꿔봐야겠습니다.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강릉이지만은 홈에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홈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을 떠난 화성FC는 시즌 초반 6라운드까지 리그 선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7라운드부터 6경기에서 1무 5패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시즌을 정신없이 치르다 보니 어느새 1위 하나가 더 붙은 11위가 됐습니다. 사실은 축구팀들이 1위라는 숫자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정신 차려보니까 11인데 다시 재정비해서 올라간다면 분명히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이는 화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리그 15위의 강릉시민, 리그 11위의 화성입니다. 사실 양팀 모두 이 순위표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했던 팀인데요. 네. 법인이 재창단되는 과정에서 선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이렇다 할 영입이 없었던 강릉인 만큼 이 기존 선수들이 똘똘 뭉쳐준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은 리그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하고 화성은 상위권 도약을 위해 승리가 필요한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의 선발 명단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골키퍼,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김민혁, 양기훈, 박선주, 임창석, 이재호, 유호선, 정성수가 나오겠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유청인 선수, 그동안 팀에서 미드필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청인이 라인에서 보이지 않고요. 네.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심강우 선수 역시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화성FC의 명단도 살펴드리죠. 이시환 골키퍼, 박재환, 최용훈, 조영진, 김성환, 김한빈, 문기한, 조상범, 조동건, 박성부, 김효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화성FC도 새로운 선수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조상범 선수와 박성부 선수는 이번 시즌 완전히 새롭게 이름을 보여주는 라인업입니다. 네. 이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화성FC가 또 좋은 순위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이후에 양 팀 모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빡빡한 일정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을 또 해야 되겠죠. 주말에 아무래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양 팀 모두 조금씩은 힘을 뺀 라인업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누가 더 여기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느냐가 다음 리그의 경기 결과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규현 주심이 오늘 경기 시작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성FC 리그 11위, 강릉시민축구단은 리그 15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은 홈에서 그래도 이번 시즌 2승을 안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나쁘지가 않은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원정에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현재 리그 최하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늘은 홈 경기인 만큼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정팀 화성FC는 원정에서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원정에서 양주를 상대로 거뒀던 승리를 제외하고는 현재 승리가 없는데 그게 또 4라운드 경기예요. 네, 4라운드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상대적인 약팀으로 평가받는 강릉을 상대로 원정 승리를 새롭게 기록한다면은 이러한 징크스를 또 깰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과 강릉시민축구단,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성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 오랜만인 만큼 두 팀 간의 경기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시작하자마자 볼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에 바람이 없다는 그런 신호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왼쪽이 강릉시민축구단이고요. 오른쪽이 원정팀 화성FC입니다. 자, 대기심이 공을 교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변수가 좀 있었어요. 이 볼에 바람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교체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홈에서 또 승리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원터치로 올려줬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장신 공격수, 사실은 수비수거든요. 네. 이태준 선수가 다시 한번 중앙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온다면 이 4번 이태준 선수의 머리가 한번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사실은 화성FC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잖아요.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인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은 사실은 최근에는 수비 걱정은 없어요. 그렇죠. 공격이 문제였는데 이 김효기 선수와 조동건 선수가 이제 라인업에 포함이 되면서 지난 경기부터 확실히 공격다운 공격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어떨지 이 박성구 선수와 함께 3톱으로 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압박 성공. 아크 정면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는데요. 왼발 슈팅! 골대!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시작하자마자 골대를 맞춥니다. 자, 지금 이태준의 슈팅이었어요. 이 슈팅이 워낙 잘 돌려놨었기 때문에 이 골키퍼 입장에서도 이시환 골키퍼가 이번 시즌 첫 선발이거든요. 네.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잘 돌아서고 왼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던 이태준이었습니다. 이 이태준 선수가 높이뿐만 아니라 이런 발밑 능력도 있네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공격수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왼쪽에서 코너킥 강릉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합니다.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 선수의 머리가 빛났는데요. 이 권승리 선수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이번 득점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반기에 강릉시민축구단을 이끌었던 득점 페이스는 바로 이 세트피스였는데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이 되는 날은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터집니다. 자, 경기 초반 강릉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죠. 잘 붙여줬고요. 자, 권승리의 머리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박선주 선수의 킥도 워낙 좋았고요. 지금도 권승리 선수가 확실히 이런 세트피스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인 선수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권승리 선수가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 내 최다 득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는 심광호 선수가 3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였거든요. 이제는 수비수와 공격수가 최다 득점자가 된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번 시즌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득점을 올려주는 이런 권승리 같은 선수가 있다면 굉장히 또 경기력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화성 입장에서는 지금 불의의 일격이 좀 맞은 기분이거든요. 네. 빠르게 추스리고 올라가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경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준 선수가 중앙에서 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태클이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전 코너킥 장면에서 이태준의 슈팅으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거든요. 결국은 축구는 흐름의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네. 이태준 선수의 좋은 슈팅이 골대를 맞았고 그 골대 맞고 나간 볼이 골키퍼의 손을 맞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너킥 이후에 득점을 기록한 강릉입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패스 이어가고 있는데요. 압박 이겨내고 뒷공간 찔러줬습니다. 왼쪽 측면. 하지만 지금 수비 성공.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이 양 팀의 징크스가 서로 맞물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반면에 화성은 원정에서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전반 5분 만에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서 약간은 그런 징크스가 일단은 발휘됐습니다. 네. 아직 경기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과연 이 징크스가 경기 결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화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은 맞지만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렇죠. 최근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경기들은 모두 한 점차 승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강릉시민축구단에게 선제골을 내어준 부분은 화성 입장에서는 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팀 공통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경기를 치릅니다.
이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리그 마지막 경기가 7월 24일이었어요. 정말 네, 거의 24일 한 달 만에. 만에. 네, 24일 만의 경기였고요. 그리고 화성FC는 더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7월 4일에 있었던 18라운드 청주전이었거든요. 여기는 한 달 반 만의 경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양 팀 모두 이 라운드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일단 스코어상으로 보면 강릉시민이 좀 더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오랜 시간 경기를 뛰게 됐을 때는 실전 감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이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네. 화성FC의 프리킥 기회. 문기한이 준비합니다. 이 화성FC도 이런 세트피스 기회 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문기한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 강릉에서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킥이에요! 떴습니다. 조동건. 자, 조동건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은 이 문기한 선수 발끝에서 레이저 한 방이 나왔거든요. 네. 정확한 택배 레이저가 조동건에게 배달이 됐는데 조동건이 이런 걸 놓칠 선수가 아닌데 지금은 일단은 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동건 선수도 아쉽다는 듯이 박수를 한번 쳐봤고요. 조동건 선수도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치르면서 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중인 것으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양팀 선수들 모두 경기 감각이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치를수록 경기 감각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화성의 스로인. 자, 터치를 하는데요. 넘어졌습니다. 조동건. 반칙 아닙니다. 자, 늦게 판정이 나왔네요. 강릉시민축구단의 반칙. 하지만 조동건 선수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앞선 기회를 놓친 것도 있겠죠. 조동건 선수는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온다면 그때는 놓치지 않을 선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이 붙었을 때는 워낙 몰아치는 것이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강릉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경계 대상 1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조동건 선수는 6골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4라운드 양주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프리킥. 지금은 이번에 높아요. 길게 붙였습니다. 자! 안쪽으로 슛! 자, 빗 맞았고 박스 안쪽 공 살아 있습니다. 백힐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동건 일단 수비가 길게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도 조동건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왔었는데요. 지금도 문기한 선수의 킥이 다소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완전히 약속된 플레이였고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한번 보여줬던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성도 경기 초반에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강릉시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본인들만의 페이스로 경기를 가져오고 있는 화성FC예요. 왼쪽 측면 안쪽으로 돌려주는데요. 빠르게 드리블 하는데 수비 커버에 막혔습니다. 자, 여기서 스로인. 화성은 중앙 미드필더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던 황진산 선수와 박태웅 선수. 네, 일단은 이 장면 보시죠. 네, 지금도 조동건의 왼발에 걸릴 뻔했는데요.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황진상과 박태웅 선수의 부재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거든요. 원래 부동의 주전이었고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좋은 활동량과 좌우를 뿌려주는 패스가 장점인 선수인데 오늘 그 역할을 문기한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후반전에 이 스코어가 이어진다면 황진상과 이 박준택 카드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김학철 감독이죠. 자, 지금도 헤딩 박스입니다. 떨어뜨려줬습니다. 박스 박스 안에서 안쪽 다시 왼쪽으로 빼주는데요. 수비가 예측을 했습니다. 압박 붙어주는데요. 몸으로 이겨내고 그 전 장면에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이 좌측보다는 오른쪽에서 수비가 더 좋은 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이어지는 공격은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 18라운드 경기에서 강릉시민축구단은 울산시민축구단에게 4대0 패배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 왼쪽 수비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당시 4골 모두 이 왼쪽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은
강릉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좌측 수비를 보강해야 되는 필요성입니다. 자, 뒷공간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접어놓고 슛! 골! 자, 임창석에게 기회가 왔었는데요. 임창석 선수가 오랜만에 라인업 선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도 트래핑 이후에 침착하게 접어주고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약간 빗맞았습니다. 자, 지금 수비수 2명을 완벽하게 벗겨내는 데까지는 좋았었는데 임창석의 마지막 마무리가 옆그물을 출렁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강릉시민축구단 공격 매서운데요. 강릉시민축구단이 확실히 집에서 축구를 하면은 전혀 다른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홈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앙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이태준 선수 앞선 장면에서도 부상이 좀 우려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2명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무릎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태준 선수가 볼을 지켜줬을 때 전성수, 유호성 같은 자원들이 발이 빠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준 선수의 역할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부상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도 오늘 경기 이번 주 주말에 있는 또 리그 경기를 대비를 한 명단을 들고 나왔어요. 확실히 창원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심강호라든지 김동률, 김내호 같은 자원들이 벤치에 앉아 있죠. 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4연패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또 모두 원정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의 연전을 또 잘 치러야 되겠습니다. 좋은 전환 패스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 툭툭 치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오늘 수비 집중력도 좋아요. 빠졌어요. 측면으로. 반대편 전환 패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또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유청인 선수가 없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 강릉입니다. 네. 네, 댓글로도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력이 심상치가 않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네요. 이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확실히 강합니다. 네. 홈에서는 경주 안수원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가져간 적도 있고요. 그렇죠. 김해를 상대로도 2대1로 비겼던, 사실 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팀인데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 지금 최근 홈 경기 성적을 보면 이 13라운드 경주전에서 2대1 승리, 11라운드 김해청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그리고 가장 최근 또 홈 경기 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2대0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 경기에서는 전체 11득점 중 8득점을 기록을 한 강릉이거든요. 네. 오늘도 10분도 전반 5분도 되기 전에 득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홈에서는 괜찮은 강릉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만 좀 보완이 된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최근 3경기 홈에서의 성적이 2승 1무예요. 이것만 보면 정말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네, 오늘 경기 17라운드 경기입니다. 이 평일에 하는 K3 리그 또 흔치가 않은데 오늘 경기 재밌게 즐기시죠. 왼쪽 빠르게 돌파합니다. 자, 연결됐어요. 조동건 일단 볼을 지켜줍니다. 왼쪽 측면 박재환이 중앙으로. 확실히 조동건 선수 근처에는 지금 끊어냈습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고 강릉시민축구단 한번 올라보는데요. 왼쪽으로 칩니다. 슛! 떴습니다. 자, 날카로운 공격 보여줘봤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역습. 지금은 이 전성수 선수에게 연결되는 이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전성수 선수가 툭툭 끌고 올라가다가 툭 쳐놓고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네, 전성수가 직접 돌파를 시도했고 슈팅으로까지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전방 압박 이후에 빠른 카운터를 보여줬다는 부분은 강릉시민축구단이 쉬는 동안 경기를 잘 준비했던 증거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잘 쉬는 동안 달라진 모습을 홈팬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겠죠. 자, 홈팀에서는 커지는 강릉이지만 왜 화성은 원정만 오면 작아지는 건지 지금 화성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벤치에 있는 황진상과 박태웅의 조기 투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김학철 감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김효기 선수가 최근에 활약이 좋았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선수들 부상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태준 선수가 2번 그라운드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되겠죠.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공이 하나가 더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경기가 지연이 됐습니다. 골킥이 강릉시민 선수 맞고 나가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화성의 스로인. 자, 일단 화성FC는 최전방에 있는 자원들에게 볼이 좀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강릉시민 축구단이 중원에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네, 화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수비 자, 진영에서 슛! 슛! 떴습니다. 이번에 직접 마무리를 지어봤던 권승리였습니다. 권승리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방금 이번 경기 골을 기록하기도 한 권승리인데 이제는 툭툭 치고 올라와서 골 슈팅까지 한번 노려봤어요. 네. 사실 저렇게 수비 라인에서부터 센터백들이 공을 끊어내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 마무리를 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조동건 잘 돌아섰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오른쪽 측면 화성 자, 크로스예요.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수비가 높게 걷어냈습니다. 자, 싸워주는 이태준. 자, 지금은 조동건 선수가 이 화성이 뒤에서부터 패스로 풀어올 수 없으니까 직접 내려와서 한번 풀어줘 봤거든요. 네, 조동건 선수가 내려온다는 것이 화성에게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화성이 조동건 선수에게 기대해야 되는 역할은 이 골문 앞쪽에서의 득점이잖아요. 정말 킬러 본능이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황진산 선수와 이 박태용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화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조동건 선수이기 때문에 화성도 이 득점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헤딩 떨어진 공 중앙에서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화성이 볼을 따냈습니다. 전진 패스 돌아섰는데요. 자,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오른쪽에서 스로인. 지금도 조동건 선수가 최전방에 있기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을 김효기 선수라든지 조상범 선수가 또 메꿔줘야 되겠죠. 자, 왼쪽 열어줬습니다. 박성부. 박스 안쪽 붙여주는데요. 가스트래핑.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서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는 위협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크로스가 한 차례 화성 선수에게 또 연결되면서 슈팅을 한번 가져갈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네. 자, 볼을 끊어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자, 조동건 선수와 김효기 선수가 또 오늘 해줘야 되는 화성입니다. 아직 김효기 선수는 이적해서 득점이 없어요. 화성은 최근에 이 부족한 득점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백스리로 좀 전환을 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측면에서 박성부인데 이 박성부 선수가 박준태 선수 대신 나왔을 때는 아직 딱 어울리는 느낌은 안 듭니다. 좀 더 활약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이태준 싸워줍니다. 오늘 이태준 선수는 잘 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수비가 이겨내고 골키퍼에게 이 킥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릉시민의 스로인. 원터치로 높게 뛰었는데요. 이번엔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화성FC의 스로인. 자, 화성FC도 팀에서 2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조동건 선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김효기 선수라든지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건 선수가 이탈했을 때 화성이 심각한 슬럼프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결사가 한 명쯤은 나타나줄 법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스쿼드에서 이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최영훈 같은 자원을 올려쓰기도 했었던 김학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찔러줬는데요. 조동건이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강릉시민이 볼을 따냈어요.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요. 잘 돌아섰습니다. 일단 침착하게. 자,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 오늘 화성FC의 압박의 강도가 좀 느슨한데요. 저는 반대로 이 강릉 선수들이 좀 더 활발하게 뛰어주고 있는 모습 덕분에 이 화성의 압박이 느슨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이 전혀 또 다른 팀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라인업도 좀 바꿔서 나온 강릉시민이고요. 네, 댓글로 강릉하고 화성 경기는 공격을 많이 해서 재밌다. 확실히 경기 초반에 득점도 나왔고 슈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자, 이러면 화성도 공격의 템포가 좀 끊길 수가 있죠. 화성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학철 감독은 교체 카드를 전반전에 교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김학철 감독이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K3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웬만하면 라인업을 좀 바꾸지 않죠. 네, 베스트 11도 잘 바꾸는 감독이 아니고 전술 변화에도 그렇게 민감한 감독이 아닌데 최근에 백스리로 전술을 변화하면서 조동건, 김효기, 그 다음에 박준태 이런 3명의 3톱 자원이 굉장히 유기적인 공격 호흡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박준태 선수의 조기 투입이 굉장히 좀 만지작 거리고 있을 김학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이태준이 먼 거리였지만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오늘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이런 자신감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태준 선수의 패기 넘치는 슈팅이 골대에 맞았고요. 그 골대에 맞은 볼이 골키퍼에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그리고 그 코너킥 상황에서 강릉이 자랑하는 세트피스의 권승리의 머리가 빛났습니다. 확실히 축구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이 나와줘야 됩니다. 패스 연결되고 있습니다. 화성FC 짧게 주고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 헤더 높게 뜬 공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헤더로 띄워줬습니다. 세컨볼이 뒤쪽으로 있나요? 흘렀는데요. 조동건 한번 접어놓고 조동건 자, 슈팅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어요.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크로스가 길었습니다. 두 선수 경합하는데요. 빠르게 따냈습니다. 조영진. 확실히 이 박스 안에 강릉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네, 저희가 댓글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경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재호 선수의 커팅하는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좀 조심성이 없었다는 거죠. 확실히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의 압박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강릉시민의 반칙. 네. 지금도 볼을 쉽게 받지 못하게 뒤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면은 다소 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런 장면이 나왔을 때는 옐로우 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 화성FC. 자, 화성은 앞서서 이 자리에서 좋은 찬스 여러 차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주장 문기한이 킥을 준비합니다. 킥이 좀 짧았는데요. 수비 맞고 나가면서 화성FC의 스로인. 오늘 이 강릉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저렇게 화성 선수들이 중원에서 볼을 잡을 때 편하게 받지 못하게 뒤에서 계속 붙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좀 더 멀리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릉은 이 왼편 화성 기준으로는 오른편에서 스로인 찬스에서 실점을 기록했던 전적이 많습니다. 지난 네. 울산과의 경기도 그랬어요. 길게 던져줬습니다. 싸워주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스로인. 재차 플레이를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손으로 던져주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 압박을 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을 좀 잡고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발보다는 손에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에도 길게. 지금은 짧게 줬어요. 네. 준비는 했는데 짧게 해줬고요. 크로스. 자, 또 자, 끌어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왼쪽 올라가는데요. 자, 볼을 계속 소유합니다.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마지막에 수비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선언. 지금도 강릉 선수들이 화성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편하게 잡지 못하게 만들면서 역습으로 한 차례 또 빠르게 올라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 차례 강릉 시민축구단이 화성FC 수비진의 간담을 서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계에 대한 칭찬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리플레이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요. 이런 소통도 저희가 하면서 K3 리그 이번 시즌 내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강릉 시민축구단. 임창석 짧게 던져줬고요. 다시 한번 스로인. 자, 그래도 오늘 강릉 시민축구단은 고무적인 것이 공격 지역에 올라오면 또 마무리는 짓고 내려가거든요. 확실히 이 강릉이 홈에서는 좀 다른 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강릉 시민축구단도 앞으로의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리그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승점을 좀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습니다. 강릉이 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확실히 홈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죠. 홈 경기가 많은 만큼 좋은 경기력, 지금 같은 경기력과 정신력으로 선수들이 잘 해준다면 지금보단 높은 순위로 분명히 K3 리그 2021 시즌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워낙 또 최근 경기에서 원정 경기를 많이 치렀고요. 이제 본인들이 자신 있는 홈 경기를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홈에서 6경기, 그다음에 원정에서는 10경기를 치렀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은 원정에서 2무 8패거든요. 승리가 없죠. 네, 패도 엄청 많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일단 후방 지역으로 빼주고 있어요. 제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를 치는 거기도 하고 또 주말에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는 하지 않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오늘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동건 선수의 조력자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볼이 안 풀리기 때문에 조동건이 내려와 줘야 되고, 조동건이 내려오면 전방 쪽에서 넣어줄 선수가 그 당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건 선수를 누군가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화성입니다. 자, 지금도 압박 성공했어요. 전방 압박이 다시 한번 통합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강릉 시민의 스로인. 오늘 강릉 시민 축구단의 축구를 보고 있으면 공격할 때도 숫자가 많고요. 자, 잘 던져줬어요. 센스 있는 깊은 패스입니다. 위치까지. 하지만 수비가 등을 잘 지어주면서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로인에는 오프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슬금슬금 뒤로 들어간 전성수 선수를 잘 봤습니다. 앞서 드리던 말씀을 마저 드리면은 강릉 같은 경우는 수비할 때는 수비 숫자가 분명히 많고요.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공격 숫자가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현재 강릉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력을 끝까지, 후반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성FC 2019년도에 FA컵에서 파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4강까지 진출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4강에서 수원 삼성을 만나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K3 리그의 자존심을 또 지켜줬습니다. 또 이 세미프로 무대의 전통의 강호죠. 그렇죠. 자, 넘어지면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오른쪽까지 연결을 했어요. 김한빈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수비가 막아섰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 워낙 많은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FC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자, 뒤쪽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자, 카드가 나올 것으로 나오죠. 보입니다. 네, 이거는 카드가 나옵니다. 옐로우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연출이 될 뻔했거든요. 박지원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화성FC는 결국 이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선수가 문기한 선수 한 명뿐인데 이 문기한 선수 혼자서 플레이메이킹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문기한 선수가 킥력이 있고 분명히 센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더 도와줄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유호성이 붙여줬습니다. 골키퍼 나오는데요. 떨어진 공. 일단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반칙이 선언됐어요. 최훈이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팀이든지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화성도 확실히 주전과 비주전 간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학철 감독이 워낙 로테이션을 안 돌리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베스트 11 자원이 아니거든요. 오늘 첫 경기를 치르는 박성보와 조상범 선수도 있고요. 문기한 선수도 완전 주전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자원이고요. 황진상과 박태웅 선수가 워낙 또 중원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위주의 중원을 짜왔던 화성인데 이 두 선수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확실히 그쪽에서의 아쉬움이 많이 나타나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동건이 압박을 해주는데요. 수비가 끝까지 공을 잘 지켜주면서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성이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리로의 전환인데요. 이 4-2-3-1 포메이션을 쓰던 당시에는 박태웅 선수가 약간 하프백처럼 센터백으로 내려가서 좀 플레이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뒤에 백스리를 세우고 박태웅 선수가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전술을 구사하다 보니까 박태웅 선수가 앞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전방 자원들은 공격에 열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그런 플레이나 그런 어떤 전술적인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격 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열어주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측면에 빠져있는 김효기. 김효기 등지고 있는데요. 살짝 빼줬습니다. 수비 맞고 나가면서 화성FC 스로인. 지금도 강릉 선수들의 수비 백업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화성이 빠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간적으로 3명의 선수가 붙어줬거든요. 확실히 오늘 강릉 시민축구단은 정말 많이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높게 붙여주는데요. 수비 헤더. 높이가 높습니다. 자, 전성수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화성FC. 이 여름 휴식기 동안 정말 체력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강릉시민축구단으로 보이는데 네. 제가 중계했던 K3 팀들 가운데는 이 여름 휴식기를 가장 잘 보낸 팀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180도 달라지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많지가 않았는데 천안시와 더불어 정말 이 강릉시민축구단 역시도 이 여름 휴식기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정 경기를 많이 치렀고 강릉시민축구단은 분위기가 4연패를 거두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휴식기가 약이 된 것 같아요. 이 오세훈 감독이 아무래도 지난 시즌 3위를 기록했던 감독인데 선수들이 대규모 바뀌긴 했지만 감독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양기훈의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떨어진 공 박스 안쪽인데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은 이런 세트피스 기회에서 위협적이네요. 지금도 이태준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떨궈주고 마무리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던 강릉이고요. 네. 화성은 높이가 좋은 선수인 박재현 선수가 이태준 선수 좀 마크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키가 191cm로 비슷하고요. 몸무게도 심지어 85kg, 84kg 비슷합니다. 네. 뭐 신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양 선수였고요. 왼쪽 측면 올라갑니다. 조영진. 패스 밀어줬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강릉의 이러한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저 사이 공간에서 원투 패스를 통해서 좀 뚫어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은 측면에서 정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선수는 이 문기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격 지역에서
뭔가 만들지 못하고 있는 화성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고민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전술 변화에 가져갔고 이 박준태 선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선수가 없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기본적인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이에요.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위기를 또 맞을 뻔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선수 가운데 이제 캡틴 완장을 달고 있는 박선주 선수, 그다음에 수비적인 지역에서 핵심적인 이 커맨더 역할을 맡고 있는 강지용 선수,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기복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 기복이 있다면은 좀 퐁당 중에 퐁입니다. 네. 높은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컨디션이 좀 12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박선주 선수가 축구화 끈을 묶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또 축구화를 묶는 데까지 나머지 선수들이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묶긴 잘 묶어야 됩니다. 네. 어설프게 묶으면 다시 묶어야 돼요. 중앙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살짝 밟아줬는데요. 자,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 화성이에요. 네, 이번에 화성FC의 역습. 빠르게 올라가는 자, 선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한빈 좋습니다. 올려줬고 자, 킥! 여기서 터치했는데 마지막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박스 안쪽에서 기회가 왔었는데요. 화성이 그래도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동건 선수의 어떤 센스 있는 흘려주는 백힐로 흘려주는 패스가 나왔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왔어야 됐는데 이 조상범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 그라운드를 밟아서일까요? 준비가 좀 덜 돼 있었습니다. 네, 이 터치가 조금 길면서 김철호 골키퍼에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조상범 선수가 발을 뻗는 장면에서 김철호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약간 고통스러워한 이후에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화성FC 팬들 입장에서는 박준태 선수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지난 경기에서도 조동건 선수가 머리로 떨궈준 볼을 박준태 선수는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조동건 선수가 만들어준 것을 약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조상범이다 보니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앞선 기회를 아쉽게 생각해 주시는 팬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수비 헤더 앞쪽으로 밀었는데요. 자, 강릉시민축구단 지금도 압박 성공. 이겨냈습니다. 이태준이 볼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명 사이. 확실히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쉽게 뺏기지 않아요. 자, 이것이 연결이 되나요? 뒤쪽에서 누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오늘 좁은 지역에서도 쉽게 볼을 뺏기지 않고요. 분명히 다른 팀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확실히 화성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는 있는데 강릉시민이 당황을 하지 않아요. 프리킥 기회. 강릉시민축구단 붙여줬는데요. 떨궈졌고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시환이 잡아냈어요. 하지만 또 화성이 앞선 이 조상범 선수의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그 장면에서 오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분명히 찾았거든요.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왼편에서 강릉의 왼편에서는 분명히 수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도 왼편이 뚫렸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좋은 공격 전개가 빠르게 이어져서 나왔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공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이 왼쪽 수비에서 어느 정도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이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해설은 황병철 해설입니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반칙. 김효기 선수가 정강이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요. 김효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네, 스터드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좀 위험한 반칙이었어요. 네, 김효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광주에서 합류해서 이 폼을 올리기도 전부터 바로 스쿼드에 포함돼서 계속 경기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성FC가 공격적으로 좀 급한 팀이기 때문에 김효기 선수가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효기 선수가 실제로 지금까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진 못하지만 골대도 여러 번 맞췄고요. 그렇죠. 분명히 위협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이 첫 골이 언제 터진지가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 팀적으로는 선제골이 중요하듯이 선수 개인에게는 이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기안의 오른발이에요. 붙여주는데 네, 날카롭습니다. 펀칭 높게 걷어냈는데요. 다시 쳐내는 김철욱 골키퍼. 지금도 이 문기안 선수의 오른발이 한 차례 또 빛났고요. 네. 킥이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골에 가까웠는데 또 강릉시민 입장에서 약간 운도 따른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보시죠. 문기안의 프리킥 굉장히 날카로웠고, 자, 여기서 조동건이 침투를 해봤는데 이 몸을 좀 갖다 댔거든요. 몸에 닿지 않았어요. 이게 머리에만 닿았으면 사실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수도 그렇고 아무도 손쓸 수 없는 정말 100점짜리 세트피스 처리가 나온 문기안인데 네. 약간은 화성 입장에서 또 운이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날카로운 킥이 들어오면 몸이든 발이든 머리든 들어가면 되거든요. 정말 팔만 갖다 대지 않으면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대로 조동건을 지나치면서 김철호가 쳐냈습니다. 또 김철호 골키퍼는 지난 8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K3 유일한 현재 득점을 기록한 골키퍼입니다. 네. 최장거리 골이었죠. 오른쪽에서 붙여줬는데요. 수비 헤더 끊어냈습니다. 바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안 들어갔을 텐데. 그렇죠. 좋습니다. 자, 밟아줬는데요. 수비가 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볼을 소유합니다. 화성도 이제는 조금씩 강릉의 템포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을 소유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치고 올라가는데요. 문기안 선수의 좋은 킥이 이 화성 선수의 조금은 잠잠해 있던 공격 본능을 좀 깨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골이 아니더라도 좀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면 선수들의 분위기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찬스가 반복됐을 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여기서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요. 다시 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반칙. 네, 화성은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봤는데 프리킥 위치를 조정받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자, 좋은 센스 있게 게임입니다. 뺐습니다. 조상범 빙글 돌면서 조상범 잘 돌아섰고요. 하지만 또 수비가 금방 따라갔어요. 오늘 수비 집중력이 높은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른쪽 측면 주고 들어갑니다. 자, 등지고 있는데요.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화성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은 주변에 볼을 잡을 만한 선수에게 미리미리 붙어주다 보니까 화성 선수들도 볼을 잡고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이 선수, 내 선수들 다 뒤에 수비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 템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강릉시민은 22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경기당 한 골 이상 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팀답지 않은 오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로인이 선언됐고요. 자, 김철호 골키퍼가 지난 시즌 화성FC의 수문장이었죠. 자, 일단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화성에서 임대로 2019년까지 뛰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강릉시민축구단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렇죠. 또 어느 정도 이 지난 시즌이나 지지난 시즌에 뛰었기 때문에 연관이 헷갈릴 수도 있죠. 또 어쨌든 친정팀을 상대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양 팀이 좀 겹치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기안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리그 6월 13일 경기에서 화성이 강릉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 결승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문기안이에요. 네. 이제는 강릉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강릉 소속으로
결승골을 기록했던 선수가 문기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화성FC의 주장으로 오늘 경기를 나왔어요. 그만큼 이 선수들 간의 변화가 활발한 K3 리그입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화성FC의 프리킥.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붙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화성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1대0으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벤치에 워낙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봄직 오늘 경기 잘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굉장히 많이 뛴 만큼 이 전반전에 잘 마무리하고 후반전에 대한 체력적인 좀 걱정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 높게 올립니다. 길게 붙여주는데요. 수비 헤더 박스 안쪽에 공을 떠 있습니다. 일단 수비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7라운드 강릉 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권승리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이 오세훈 감독이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다른 팀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원정에서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말을 정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화성 같은 경우는 이 원정에서의 아쉬운 경기력과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전반전까지 일단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네. 이 징크스를 깨기 위해서는 후반전에 분명히 교체 카드라든지 변화가 필요한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45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입니다만 창원시청이 수비에 막혔고 이번에 오른쪽을 향해 봅니다. 박경로 패스 굴절됐고 그 장면에서 좋은데요? 조양기 직접 들어갔어요. 조양기 선수의 슈팅 굉장히 날카롭게 구석으로 꽂히면서 상당히 어려운 코스였는데 골망을 가르면 선제골을 만들어낸 조양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름 선수 등록 기간에 조양기 선수가 이제 김포FC에 합류를 했고요. 오늘 최전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줬던 조양기인데 사실 높이를 활용한 공격 때는 조양기 선수가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로스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왼발 마무리 너무나도 깔끔하게 들어갔죠. 등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슈팅을 이어갔었던 조양기였는데 하지만 결과는 골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죠. 지금 곧바로 차용환 선수가 역시나 조양기 선수를 맨투맨 마크를 했었는데요. 조양기 선수가 등져놓고 저 가슴 트래핑이 워낙 좋게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등진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공을 떨궈놓고 지체 없이 슈팅까지 이어서 골을 만들어냈던 조양기였습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스피드와 그리고 힘, 버텨주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 정면 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갔어요! 창원시청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18번 임예담이었어요. 네. 자, 이른 시간에 후반전 출발하자마자 실점을 했던 창원시청이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것 임예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또 김민규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빠르게 동점골을 만들어낸 창원시청입니다. 저희가 김포FC 선제골 이후에
일단 느린 장면 다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겨내고 그 틈바구니를 꽂아 넣었던 임예담의 슈팅. 자, 김민규의 발끝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양준모의 패스를 사실 저 패스를 김슬기 선수가 연결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예. 어느 정도의 행운도 따라줬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스 안에서 임예담의 집중력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수비 왼쪽에서 상대 수비 2명이 앞에 있습니다. 박스 안 붙여줬어요. 정면 지역 헤더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FC.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 기록하고 있는 조향기입니다. 네, 야 역시나 굉장히 높이가 있는 조향기. 오늘 크로스가 조향기의 머리로 오기에는 다소 낮은 감이 있었는데요. 예. 결국 종료를 앞둔 시점에 조향기가 헤딩으로 득점까지 김포FC에 합류한 이후에 곧바로 선발 출전 그리고 멀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머리로 한 골, 발로 한 골. 정말 고정훈 감독 조향기 선수를 영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조향기 선수 바로 앞쪽에서 헤딩이 클리어가 됐어야 했는데요. 창원시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실점이었고 그리고 김포FC의 조향기 선수는 머리로 끊어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창원시청의 소유권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붙여줬습니다. 높게 떴어요.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이에요. 네. 타쿠마가 이 PK를 얻어낸 것 같은데요. 주심은 정말 단호하게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는 순간 뒤쪽에서 강신명 선수가 타쿠마 선수를 밀었다는 판정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페널티킥으로 양 팀의 승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도 긴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양준모가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양준모 슛 들어갔습니다. 양준모의 동점골. 네. 결국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양준모고요. 자, 우선은 굉장히 사실 승부차기가 아니죠. 네. 페널티킥에서 예. 굉장히 저렇게 강하고 왼쪽 사각지대를 바라보면서 강하게 슈팅을 때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강심장이네요. 그래도 높게 찬다. 네. 그럴 경우에는 실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홈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좀 원하고 갈망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의 충돌이 있었지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얼리 크로스 올려주고요. 자, 잘 괜찮습니다. 받았습니다. 김종석 해결해야죠. 김종석이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김종석 선수는 다시 한번 이 휴식기에도 그만큼 잘 충전을 해서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종석 선수가 강릉과 청주와의 경기에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었는데 조주영 선수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김종석 선수가 그 빈자리를 오늘 경기도 너무 잘 메꿔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6라운드와 15라운드에서 각각 멀티골을 기록했던 김종석. 지금도 사실은 최석규 선수가 좀 무리해서 클리어링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김종석 선수를 좀 프리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종석 선수의 퍼스트 터치 역시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본인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갈 수 백준범 골키퍼 정말 최근에 좀 좋은 선방 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을 빼앗았습니다. 김종석 다시 갑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네, 반대 전환 괜찮습니다. 이해찬이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오른쪽 측면 정준하 뒤쪽으로 다시 한번 크로스에 득점 나왔어요. 다시 한번 김종석. 네, 이번에도 가만솔과 김종석의 크로스에 의한 마무리. 연속 초반이긴 하지만 좀 연속해서 이런 패턴을 지금 평택이 막아주지 못하면서 좀 이른 시간에 김종석의 멀티골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 만에 김종석이 골을 추가했습니다. 자, 경기 전반전 6분에 김종석이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달콤한 이 휴식기가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천안에겐 너무 달콤했던 휴식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뒤쪽으로 잘 빼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정준하가 막히니까 바로 뒤쪽으로 가만솔의 크로스, 그리고 김종석의 깔끔한 마무리. 사실은 가만솔 선수의 이런 크로스 능력은 분명히 평택 수비진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유일한 박준영, 선수죠. 유일한 네. 선수도 그렇고요.
오, 네, 지금 다시 한번 패스 이거는 자, 완벽합니다. 완벽한 네, 일대 찬스. 제리가 1대1 제리. 찬스 갑니다. 제리가 네. 여기서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요.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은 수비수 입장에서는 정준하에게 향하는 볼을 커팅하기 위해서 태클을 하다가 이 자책골로 지금 실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인데요. 뒤쪽에서 자, 일단은 정준하 선수까지 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동완 선수가 정준하 선수에게 좀 빗나갔음에도 본인에게 패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좀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리가 코너킥을 처리하기 위해 있고요. 자, 앞서서 자책골 장면에서도 제리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는데 패스를 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더 슈팅! 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세컨볼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용혁의 집중력이 빛이 났고, 반면에 사실은 평택 수비진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혁이 네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리의 이 코너킥도 코너킥 자체로 따지고 봤을 때 그렇게 날카로운 코너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던 크로스 궤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평택의 수비진들은 좀 1차적으로 방어를 실패하고 말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세컨볼 싸움에서도 이용혁 선수를 놓치면서 자, 여기서 완벽하게 자, 헤더하는 과정에서도 수비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자, 이용혁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온을 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자, 오른쪽으로 영도 이거는 열어줍니다. 해결해줘야 됩니다. 슈팅! 해결해줘야 됩니다. 바로 때려줘야 되는데요. 오, 들어가요. 네. 자, 일단은 평택 시티즌이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은 김남규의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됐다라고 판단이 될지는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박재훈 선수의 중원 쪽에서의 저런 측면을 향하는 공간 쪽으로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은 굴절이 되면서 김재석 선수의 머리에 맞았는지 여부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평택 시티즌이 한 골을 드디어 터뜨렸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김남규의 슈팅이 있었고요. 스코어는 4대1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네, 이제 리플레이가 준비가 됐고요. 여기서 김남규 선수의 키를 슈팅. 넘기는 슈팅. 이거는 감한선 선수의 자책골로 그렇죠.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김남규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될지. 울산의 스로인 짧게 가고요. 리턴 패스 노상민 뒤쪽 빼줍니다. 장재원. 자, 좁은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풀어 나왔어요. 자, 연결됐어요. 자, 그대로 슛! 골! 멋진 득점 나왔습니다. 김한성. 와, 지금 울산 시민 축구단의 환상적인 측면 부분 전술이 나왔습니다. 네. 3명의 선수가 3자 패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 김한성 선수가 빠져나왔고요. 김한성 선수가 빠져나온 이후에 개인기를 통한 돌파, 그리고 왼발 깔끔한 마무리까지 보시죠. 야, 지금 좁은 공간에 빠져나온 게 네, 예술이었고 이 바디 페인팅을 통한 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개인기 이후에 왼발 가마차기. 그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 동료 잘 봤습니다. 노상민 안쪽 투입 밟아줬고요. 박스 안쪽 자, 투입 컷백 자, 슛 굴절됐고 이영경 이영경! 이현경입니다. 네, 결국 해주네요. 역시 또 울산 종합운동장은 또 이 조명이 맛이거든요. 그렇죠. 번쩍번쩍. 번쩍번쩍합니다. 이영경 선수가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볼을 지켜냈고요. 이영경 선수가 연계도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동작에서 측면에 패스를 내줬고, 그 패스가 김양우 선수가 잡아주고 이걸 다시 한번 슈팅한 것을 이영경 선수 발끝에 떨어지면서 골문 앞에서 2021 K3 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권승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 코너킥을 얻어낸 강릉시민축구단 왼쪽에서 이렇게 코너킥을 올려줬고요. 이 수비수인 권승리가 머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은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선수가 동시에 떠주면서 그 와중에 권승리 선수가 머리에 정확하게 맞히면서 득점을 기록합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이 오늘 이 높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확실히 높이가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이고 강릉시민축구단의 시즌 초반, 이번 시즌 초반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세트피스였거든요. 네, 2라운드 초반도 역시 세트피스로 첫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의 정보를 저희가 얘기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철호 골키퍼는 지난 시즌 이 화성FC에서 활약을 해주고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죠. 제가 이 연도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확실히 오랜 기간 동안 K3 리그를 본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양 팀 간에 워낙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이 문기한 선수도 있지만은 또 이태준 선수도 있었죠. 그렇죠. 강릉의 이태준 선수.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화성FC, 오른쪽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이제 화성FC는 동점골을 노릴 것이고요. 자, 강릉시민축구단은 전반전에 전방 압박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자, 화성 입장에서는 오늘 이 34번 오늘 새롭게 얼굴에 보여주고 있는 이 조상범 선수의 활약이 나와줘야만 전방적으로 좋은 볼 수입이 이뤄질 수 있어요. 네. 자, 짧게 밀어주는데요. 화성이 볼을 건드려서 공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자,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압박을 해주니까 줄 곳이 없어요. 지금 후반 초반도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상범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데요. 수비 헤더 일단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1대0. 전반 3분에 나온 권승리의 선제골로 앞서가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화성FC는 동점을 노릴 것이고요. 자, 이제 또 양팀의 경기 한 골 싸움이 좀 될 것 같은 흐름이에요. 이 한 골 싸움으로 갔을 때는 결국 집중력 싸움, 그다음 정신력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화성은 한 골 만에만 하면은 분명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강릉시민축구단도 이 한 골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역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노려봐야 돼요. 네, 중앙에서 오른쪽 찍어주는데요. 수비 헤더. 자, 툭 치면서 볼을 소유합니다. 자, 화성은 확실히 이 박준태 선수가 필요해 보였는데 역시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박성부 선수와 박준태 선수를 바꿔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기 흐름이 좋았던 조동권, 박준태, 김효기 라인이 다시 가동됩니다. 이 세 명의 선수는 지난 경기 청주와의 경기에서 한 골을 합작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조동건이 떨궈주고 박준태 선수의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김학철 감독은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이제 박준태를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진상과 이 박태용 선수,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준태 선수죠. 이 황진상과 박태용은 확실히 앞으로의 남은 화성의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아껴볼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주 주말에 또 경기가 있거든요. 바로 이 일요일 날 평택과의 원정 경기가 있는 화성입니다. 네. 또 연속해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화성FC는 이 원정에서의 징크스 좀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만나고 나면 또 김해, 목포, 경주, 대전, 자, 천안. 여기서 자, 치명적인 조동건! 실수. 자! 조동건이 좋은 기회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짧게 연결해 줬는데요. 일단 중앙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는데요. 자, 전장면 수비 지역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먼 거리 때려봤는데요. 높게 벗어났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고 조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찬스였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이죠. 자, 너무 안일한 패스였어요. 사실상 정말 한 골 줬다고 봐야 되는 장면인데 네. 이시환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주면서 잘 커트해냅니다. 지금 각도를 잘 줄여줬고 손을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치명적인 실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 김철욱 골키퍼가 김민혁 선수에게 이 머리를 쪽 가리켰거든요. 그만큼 또 집중을 하라는 의미겠죠. 사실은 정말 수비 입장에서는 절대 나와서 안 되는 그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철욱 골키퍼. 오늘 박성민 골키퍼를 대신해서 이시환 골키퍼가 처음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 이 박성민 골키퍼라면은 네, 김철욱 골키퍼죠. 네. 김철욱 골키퍼가 나왔는데 자, 돌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조동건. 하지만 마지막 터치를 수비가 건드려내면서 걷어냈습니다. 아직 공격 이어집니다. 자, 찍어주는 패스. 여기서 끊어냈고요.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화성FC. 자, 압박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후방 지역으로 길게 빼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받는 김성환. 자, 일단 후반전 초반에 조동건의 슈팅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잘하고 있다가 실수 한 번으로 크게 그리칠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 김철욱 골키퍼의 선방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천천히 풀어 나오고 있는 화성입니다. 중앙에서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조영진. 자, 조동건 넘어졌는데요. 오른쪽 연결이 됐습니다. 박준태. 자, 지금은 조동건 선수가 왼쪽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조동건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바로 또 교체를 해줍니다. 실수를 가져왔던 김민혁 선수를 빼주고요. 김종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김민혁 선수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바로 교체를 가져가는 오세훈 감독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수비 지역에서의 실수는 바로 또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세훈 감독이 교체 카드를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질책성 교체라기보다는 이 김민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빨리 빼주면서 김민혁 선수를 좀 선수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겠죠.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그라운드 안에서 뛰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플레이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진 선수로 교체 카드를 가져간 오세훈 감독입니다. 오른쪽에서 화성FC의 프리킥. 왼발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상범이 감아줬습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골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골킥이 선언됐네요. 박재환의 헤더였는데요. 화성은 오늘 경기 거쳐가는 플레이가 잘 안 된다면은 이 세트피스 찬스를 반드시 좀 살려봐야 하는데요. 세트피스 찬스에서 그럴듯한 장면들은 연출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성은 오늘 경기 유효 슈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조동건 선수도 복귀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골 기록은 없거든요. 그렇죠. 어시스트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조동건 입장에서도 빠르게 첫 골이 또 다시 터져줘야, 복귀 이후에 첫 골이 터져줘야 흐름 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프사이드죠. 자, 조동건 선수가 득점을 또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조동건 선수의 득점이 정말 오래전입니다. 이 5라운드거든요. 정말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자, 경기 초반에 이 시즌 초반에 화성FC가 이 6라운드까지 리그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조동건의 득점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조동건 선수가 침묵하면서 리그 순위도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동건 선수가 그 빠르게 K3에 합류해서
득점을 뿜어준 부분은 좋았지만은 몸 상태가 완전한 상태로 리그에 합류한 건 사실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부상도 있었고요. 네, 결국은 부상 이슈 이후에 아직 완전한 회복이 안 된 조동건입니다. 자, 머리로 터치를 했는데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날아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머리로 터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굉장히 또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강릉시민도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뒷공간 한 번에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김한빈 올려요. 크로스 올려줬고 길게 헤더. 헤더 떨어진 공. 세컨볼 있나요? 자, 그 정면 문기현! 번째! 좋은 선방 보여줬습니다. 김철호. 야, 지금은 공격 전개 과정이 워낙 깔끔했던 화성FC입니다. 네. 그리고 문기한 선수의 이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도 워낙 좋았는데 오늘 김철호 골키퍼가 여러 번 강릉시민축구단을 구해냅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수비를 벗겨놓고 그대로 왼발 마무리. 정말 잘 때렸거든요. 하지만 김철호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막아냈습니다. 그래도 공격은 이어집니다. 화성FC의 코너킥.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김철호의 펀칭. 자, 터치를 하는데요. 화성FC 다시 붙여줬습니다. 세컨볼을 강릉시민이 따냈습니다. 자, 오히려 역습 나가는 강릉입니다. 오른쪽 열어줬고요. 넓은 공간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전환 패스 잘 들어갔고요. 네, 앞선 슈팅 장면에서 많은 팬분들이 또 아깝다, 또 김철호 골키퍼의 세이빙을 칭찬하는 댓글도 올라왔고요. 자,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전성수. 자,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전성수 선수는 오늘 이 드리블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전성수가 측면으로 빠져 있으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드리블을 시도해봤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태클이 깊었어요. 박선주가 넘어져 있습니다. 아, 다행히 일어났네요. 또 저런 태클 발목 쪽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박선주 선수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좀 많은 압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상들 굉장히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강릉이 좌우로 전환이 잘 되고 있는 이 핵심 키워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박선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급 조절도 좋고요. 김종진이 길게 던집니다. 지금도 이태준 머리 한번 봤습니다. 떨어진 공 아크 정면 빙글 도는데요. 후방 지역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전환 패스 원터치로 돌려놨는데요. 빠르게 나와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시원 골키퍼. 자, 화성FC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조동건에게 기회가 왔었고요. 앞선 문기한의 슈팅 장면도 있었는데 강릉시민 축구단의 골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박준태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방 쪽에서는 어떤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지만 그 전방 쪽으로 연결되는 패스 줄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장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공격이 없었습니다. 네, 확실히 강릉시민 축구단이 이렇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화성FC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면에서 확실히 강릉시민 선수들이 잘 쉬고 잘 준비하고 나왔다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네, 사실 양팀 모두 이제 많은 기간 동안 쉬다가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준비는 했겠습니다만 이 화성 입장에서는 기회가 사실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 조동건 선수의 컨디션이 좀 오늘 안 좋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굉장히 기술적인 터치예요. 네, 왼쪽으로 길게 열어줬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전성수. 자, 오늘 개인기에 자신감 있는 전성수예요. 1대1 시도예요. 전성수 전성수! 벗겨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빙글 돌았는데요. 크로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강릉시민 축구단의 코너킥.
오늘 강릉은 일단 한번 올라가면 슈팅이든지 코너킥이든지 무언가는 만들어내고 간다는 부분이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강릉시민축구단이 측면으로 볼이 투입이 되더라도 거기서 상대 수비에 막히면서 오히려 역습을 받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격하다가 계속해서 본인들 공격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수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에 화성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공격 지역에 두지 않는데도 효과적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전반전보다는 좀 적은 숫자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강릉입니다. 유호성이 올려줬습니다. 펀칭. 아크 정면 세컨볼 자,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지금 세컨볼을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가봤던 전성수였습니다. 지금도 화성에 역습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칭찬할 수 있는 볼 처리고요. 화성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서부터 답답한 빌드업을 이어나가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무리를 짓고 내려와줘야 되겠죠. 또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전방으로 붙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호가 앞쪽으로 길게 수비 헤더, 다시 높게 띄워줬습니다. 자, 공중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다리 사이로 잘 빼냈습니다. 박재환 살짝 빼줬고요. 중앙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문기한. 자, 반대편에 선수 있거든요. 자,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화성FC예요. 자, 확실히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전성수와 이 공격수들의 압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태준 선수도 압박을 효과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태준 선수는 원래 포지션이 수비수기 때문에 이런 거 시켜주면 잘하죠. 네,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급하게 뭐 달라붙는 장면은 없는데 이 길목을 잘 막아주고 있는 이태준이에요. 그래서 이 화성은 잠깐 화면에 살짝 비쳤는데요. 이 황진산 선수가 또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화성 입장에서도 이 경기 1대 0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거든요. 지금 풀어 나왔습니다. 네, 조동건 살짝 밀어줬는데요. 이 위치에서 화성FC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압박 박준태죠. 순간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자, 박찬호 터치. 조동건. 조동건. 박준태. 세컨볼 박준태.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저 사이 공간에서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박준태라는 자, 것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자, 슛! 골대! 자, 정말 안 풀립니다. 화성FC. 이거는 전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네. 아, 왼쪽에서 연결이 굉장히 잘 됐고요. 지금 수비 맞고 흐른 공을 크로스를 선택했고, 김효기 선수. 김효기 선수 정말 득점이 이번 시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골대를 맞췄어요. 김효기 선수 지난 경기도 골대 맞췄거든요. 자, 김효기의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황진산을 투입하고 있는 화성FC입니다. 이 문기한 선수와 그대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네. 그대로 그 포지션에서 주장완장까지 이어받아서 뛰겠고요. 자, 앞선 슈팅 장면. 이 김효기 선수가 발을 잘 갖다 댔는데 골대를 맞추고 말았어요. 더 정교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겠지만은 운이 확실히 따르지 않고 있는 화성인 것도 또 맞습니다. 네. 뺏어냈어요. 자, 지금도 뺏어냈고요. 여기서 슛! 오른발 슛!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대를 맞추지 않았어요. 김효기의 득점. 김효기 선수가 지금 슈팅이 굉장히 센스가 있었던 것이 팝포스트 보는 줄 알고 완전히 김철호 골키퍼는 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트려주는 김효기입니다. 김효기 선수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더 정교하게 지금은 완벽하게 골키퍼 속여내고 니어 포스트로 깔아찬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 완전히 디딤발로도 속였고요. 팝포스트 각인 줄 알고 김철호 골키퍼는 기다리고 있다가 몸이 완전히 역동작 굳었습니다. 자, 확실히 김효기가 이 경험 많은 선수가 노련한 슈팅으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김철호 골키퍼도 꼼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슈팅이었어요. 오늘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수호신 김철호도 꼼짝하지 못할 만큼 좋은 슈팅을 때린 이 김효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양팀 균형을 맞춥니다. 자, 자, 분위기 타는 분위기 화성입니다. 탑니다. 김효기 김효기. 원터치로 돌려주는데요.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강릉시민 오늘 경기 굉장히 잘 풀었었는데 이 김효기의 한 방으로 이 경기 분위기 묘해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한 점 차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죠. 강릉 입장에서는 이제 원점이다 생각하고 좀 해봐야겠죠. 네. 화성은 결국은 박준태, 이 황진산 주력 자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경기력 자체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화성FC도 후반전에 이런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가져오는 장면이 많아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김철호 골키퍼가 움직이지 못한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김효기의 슈팅이 좋았다는 거죠. 정말 김효기 선수의 슈팅 기술과 퀄리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자, 화성FC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황진산도 투입이 됐거든요. 투입되자마자 프리킥.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조상범 선수의 왼발 아니면 황진산 선수의 오른발이거든요. 네, 흘려줬고요. 오른발! 황진산 오른발 붙여줬고 오!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직접 본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은 직접 보아서 이 김효기 선수는 세컨볼을 한번 노려봤던 것 같아요. 자, 강릉시민축구단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심광호 카드를 투입합니다. 자, 이 오세훈 감독도 맞불을 놓습니다. 심강우 선수는 현재 강릉시민축구단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골과 1개 어시스트. 네. 오늘 또 권승리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기 때문에 권승리와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자를 담당하고 있는 심광호가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화성이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이 흐름을 한 번쯤은 잡아주고 제어해줄 필요가 있는 강릉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릉시민축구단의 최근 득점자도 지난 16라운드 심광호 선수거든요. 자, 오른쪽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 선수 있는데요. 바로 붙여줬는데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이 화성의 오른편에서의 계속되는 공격 찬스가 이 강릉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강릉의 왼편이죠.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김한빈이 잘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좋은 크로스 여러 차례 보여줬고요. 스로인인 뒤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짧게 연결해줬고 자, 김효기가 밟아줬습니다. 센스 있는 패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공격다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화성입니다. 확실히 강릉 선수들은 이제는 에너지 레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또 실점 직전까지 굉장히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갔거든요. 자, 사실은 강릉시민축구단이 이번 시즌 후반전 막판에 또 실점률이 많거든요. 그만큼 체력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불안한 패스죠. 네. 전진 패스 밀어붙였습니다. 자, 오른쪽 김한빈.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 헤더 세컨볼 일단 걷어냈습니다. 자, 앞서 댓글로 보셨다시피 화성FC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황진산 선수 좋습니다. 김한빈의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툭 치고 달리는데요. 역습이죠? 자, 이번에 강릉시민 자, 여기서 이세준. 올라가야죠. 뒤쪽에서 태클이 좋았습니다. 자, 중원 장악력이 늘어나고 있는 화성FC. 확실히 황진산 선수는 압박이 들어와도 여유롭게 볼을 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주전과 비주전의 어느 정도 차이겠죠. 그렇죠. 지금도 황진산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볼이 돌고 있습니다. 화성도. 네. 저 어떻게 보면 피가 좀 안 통하는 느낌이었는데 이 혈이 좀 뚫렸어요. 황진산 선수 몇 명의 선수를 지금 사이에서 드리블을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상대 선수도 이용해 보고요. 확실히 이제는 좀 경기 흐름과 안정감을 찾아가는 화성입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돌고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몸을 집어넣으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조상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는 강릉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봐야 되고요. 그렇죠. 자, 지금 황진산이 투입된 이후에 화성FC가 중원에서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상범이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습니다. 조상범 선수의 몸상 지금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박선주는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앞선 장면에 대한 옐로우 카드가 박선주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야, 박선주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다음 라운드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경고 카드 누적이에요. 네. 자, 그럼 이번 주말에 있는 경기는 박선주 선수는 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 사실을 알겠죠. 오늘 경기 혼신의 힘을 또 다해서 뛰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카드를 받고 나서도 확실히 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 창원과의 홈 경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민축구단은 최상위권 팀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팀들을 하나씩 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강등권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줬는데요. 킥이 짧았습니다. 높게 뜬 공인데요. 그 전장면에서 반칙. 자, 수비를 굉장히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화성FC입니다. 네, 지금 조동건 선수가 이 반칙으로 받지 않는 선에서 영리하게 좀 지원해줬고요. 네, 확실히 저런 부분이 노련한 부분이죠. 이 조동건 선수가 확실히 노련합니다. 네. 후방에서 전방으로 길게 가슴 트래핑 하면서 볼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반칙. 자, 앞서 강릉시민은 세트피스 기회에서 어느 정도 좋은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살리겠습니다. 확실히 높이가 있는 자원들은 슬금슬금 전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권승리 187, 광지용 187, 이태준 191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 강릉시민축구단 올렸습니다.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수비 헤더. 세컨볼 다시 전방으로 붙여줬어요. 뒤쪽으로 흘렀는데, 자, 지금 잡아내고 있는 이시환. 이 과정에서 발을 뻗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자, 구두 경고를 좀 받고 있어요. 전방으로 붙여주는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팀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이 신장을 활용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강릉시민인데요. 자, 어느 정도 공수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강릉은 이제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시간이 됐고요. 화성은 교체된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해 봐야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천천히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화성FC. 이 강릉은 이제 심강호 선수가 또 교체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면은 조금은 내려앉아서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자, 오른쪽. 지금은 수비가 급하게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왼쪽 수비에서 약간씩 균열이 생기고 있는 강릉시민이에요. 빠르게 연결했는데 이 강릉 입장에서는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른쪽 길게 연결됐습니다. 자, 흔들면서 올렸어요. 올려줬는데 벗어납니다. 자, 머리엔 잘 맞췄는데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 김효기 선수의 머리였는데 자, 땅으로 헤딩의 정석이었습니다. 정말 땅으로 내려 찍는 헤더를 제대로 한번 구사는 해봤는데 조금 더 볼을 지켜봤으면 어땠을까, 약간 미리 박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김효기 오늘 경기 멀티골 기회였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려줬고,
사실 김효기라면 마무리를 지어줬어야 되는 장면이죠. 결국은 이 강릉의 왼편에서의 이 수비적인 아쉬움, 오늘 경기 역시도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지금 패스 끊어냈습니다. 오히려 화성의 역습이에요. 원터치로 돌려줬는데요. 자, 볼을 지켜주고 있는 김효기. 좋은 패스. 김효기 센스 있습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화성FC 들어가는 선수를 봤는데요. 수비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권승리 살짝 밀어줬고 화성 선수 맞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도 화성FC가 후반전 들어서 공격 기회를 더 만들고 있고요. 자, 화성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좀 해봐야 되고요. 반대로 강릉 입장에서도 오는 기회들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잘 살려서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네. 양팀 모두 이제는 집중력과 정신력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도 중앙에서 터치를 해내지 못하면서 조상범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에게 1대1 무승부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해요. 특히 화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강릉 입장에서도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루빨리 위에 있는 평택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 시민도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강릉 입장에서는 오늘 화성을 잡고요. 화성이 다음 경기에서 평택을 잡아주길 간절히 바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축구죠. 그게 축구입니다. 크로스 올려줬는데요.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자, 직접 드리블로 풀어 나오려고 하는데 반칙 아닙니다. 자,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크로스 낮게 올려줬고 수비가 넘어지면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화성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공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확실히 황진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기초 빌드업은 화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을 이어받는 황진산이에요. 강릉 선수들도 황진산에게 몇 번 붙어봤다가 잘 나오니까 이제는 잘 안 붙네요. 네. 좀 붙는데 지금도 잘 풀어나왔고 오히려 좋은 패스 들어갔는데 옵사이드입니다. 지금도 이 황진산 선수가 오히려 이 강릉 선수들의 압박을 역이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프사이드 반칙이 허용되긴 했지만 오히려 압박 오는 선수 두려워하지 않고 전방 우리 선수들 보고 전진 패스 바로 넣잖아요. 네. 지금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산의 패스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왼쪽 연결이 됐는데요.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이 양팀 모두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두 팀인데 이 화성의 이 황주장 이 황진산 선수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중원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팬분들이 사랑을 해주는 거겠죠. 강릉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선수들이 대거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새로운 선수들로 가득 스쿼드에 차 있거든요. 네. 새롭게 좀 사랑을 받을 선수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선수가 딱히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효기가 살짝 빼줬고 아크 반대편 정면 열렸는데 역습입니다.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 강릉 시민축구단 빠르게 올라가 보는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팬들에게 눈도장 박는다면 사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준이 볼을 잘 지켜줬고요. 천천히 공격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 자, 직접 치고 올라가요. 약간 길었던데요. 짧은 패스 자, 박스에서 돌아섰고 돌아섰고 슛! 잡아냈습니다. 이시환의 정면. 심강우 선수가 들어와서 시원한 슈팅 한번 기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죠. 지금 보시죠. 짧은 패스 이어졌고 심광호가 돌아선 이후의 슈팅까지. 이 박선주 선수의 터치가 좀 길어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 길어 보이는 동작을 역이용해서 심강호에게 잘 전달했고요. 심강호 선수도 앞에 수비수가 많았지만은 잘 돌려놓고 때려봤습니다. 지금은 태클이 지금은 깊습니다. 깊었습니다. 위험한 태클이었어요.
자, 스코어 1대1. 자, 뒷공간 한 번에 바라봤는데요.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오늘 강릉의 컨셉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내려앉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도 라인 올려주고 올려놓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축구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다. 네. 그래서 우리들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우리가 준비해온 축구로 오늘 한번 승부를 내보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이 통한다면은 상승세로 또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준비한 축구를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사실은 리그 초반에는 강릉시민축구단이 굉장히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내려앉아서 세트피스 찬스 한번 노려보는 그런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술적인 스타일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잘 연결이 됐습니다. 김한빈. 한번 김한빈 굴절됐습니다. 자, 김한빈 쪽으로 크로스 기회가 오는데 수비에게 막히는 장면이 많거든요. 강릉이 힘든 만큼 일단 화성도 쉽진 않습니다. 네, 간격이 어드밴테이지 많이 주어졌습니다. 벌어졌어요. 자, 자, 뚫어냈습니다. 됐습니다. 전성수 슛! 또! 벗어납니다. 전성수의 슈팅. 오늘 자신감이 넘쳤던 전성수인데요. 일단 중거리 슈팅 시원하게 한번 기록해봤는데, 이 반대편에 강릉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좀 만들어가는 공격을 했던 것도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좀 자신감 있게 때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전성수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다시 이어받았어요. 중앙으로 붙여줬는데요. 수비가 터치를 했습니다. 전성수 등지면서 돌아서는 과정, 반칙. 강릉시민의 프리킥. 이재호가 짧게 연결해줬어요. 자, 돌아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지금 화성 수비가 읽었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결이 됐어요. 이 조상범 선수도 이제 후반전 들면서 조금 경기 템포에 적응한 모양새고요. 옆에 황지사 선수가 옆에 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도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3분에 나온 권승리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 화성FC 김효기 선수의 멋진 득점이 있었습니다. 화성 입장에서는 오늘 이 다음 평택과의 원정 경기를 위해서 아껴뒀던 자원들을 모두 투입한 만큼 반드시 좀 결과를 가져가고 싶을 거고요. 자, 지금 올려줬고 머리까지 맞춰봤습니다. 지금도 조동건 선수에게 한번 좋은 찬스가 왔는데, 네. 조동건 선수가 처리하기에는 지금 좀 킥이 다소 길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볼이 조동건 선수에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릉 입장에서는 오늘 전반에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선제 득점까지 기록을 했고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증명했지만, 오늘 경기 일단 화성에게 일격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무승부가 됐다는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렇죠. 승리가 간절히 필요한 강릉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심강호예요. 일단 태클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스로인 강릉시민. 자,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심광호. 심강호. 심광호. 크로스. 박재환 맞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강릉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공보다는 이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방을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네. 앞서서 권승리 선수의 헤딩 장면을 좀 기억을 하면서 이 권승리, 광지용, 이 이태준, 이 트리플 타워가 다시 한번 뛰어줘야겠습니다. 확실히 그쪽으로 볼이 잘 연결만 된다면 마무리는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 박선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강릉시민축구단. 날카롭게 붙어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머리를 댔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전성수가 세컨볼이 따줬습니다. 네, 박선주.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박선주. 하지만 수비가 볼을 먼저 따냈습니다. 다시 중앙으로 연결. 높게 뜬 공. 자, 중앙으로 볼이 연결됐고 오른쪽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김한빈. 왼쪽 전환. 다시 김한빈. 이번엔 중앙에 있어요. 좋은 패스입니다.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한빈. 김한빈. 크로스 올려줬고 선수 많은데요. 지금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의 역습입니다. 스피드를 한번 살려봅니다. 살려낼 수 있을지. 이것을 네. 살려내기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이제는 양팀 선수들 모두 좀 체력적으로 확실히 지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정신력 싸움입니다. 한 발 더 띄워주고 그 정신력 조금 더 발휘해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 조금만 더 정교하게 패스 줬다면은 강릉도 역습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제 선수들이 충분히 저런 패스 잘 연결을 해줄 수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면 미스가 좀 나오거든요. 확실히 좀 체력이 중요한 축구입니다. 한번 접어놓고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임창석. 밀어줬고 돌아서는 이태준. 반대편 전환 잘 됐습니다. 자, 직접 지금 측면으로 치는데요. 반칙 선언. 네, 박지환 선수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은 얻어냅니다. 프리킥을. 박지환 선수가 아니죠. 김종진 네, 선수가 김종진 선수죠.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한빈 선수의 수비가 있었고요. 자, 이 위치라면 직접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고 이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트리플 타워 이 높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또 이 박선주 선수의 오른발 킥을 한번 또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네. 박선주 선수는 왼발 킥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기회를 맞는 강릉시민축구단 왼쪽에서의 프리킥. 이렇게 되면 올려준다는 거죠. 박선주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붙여줬습니다만 수비 벽에 맞았습니다. 지금 프리킥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또 박선주 선수가 책임져 주면서 자, 다시 한번 강릉의 압박 공격. 성공. 크로스 자, 헤더. 펀칭. 자, 본인 진영에서 화성FC 풀어 나왔습니다. 자, 직접 치고 달리는데요. 계속 달립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졌고 지금은 강릉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대로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한번 스피드를 살려봤던 조상범이었는데 조상범 선수도 오늘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 네. 조상범을 빼주고 심우영 카드를 투입하고 있는 김학철 감독입니다. 화성의 플레잉 코치죠. 이 심우현 카드를 지금 시간에 투입한다는 것은 수비수가 아니라 공격수로 공격수죠. 쓰겠다는 겁니다. 심우현의 높이를 한번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강릉이 혹시 세트피스 얻었을 때 이 높이 싸움도 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심우현이 중앙에서 버텨주면 조동관과 박준태, 김효기까지 득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성도 이런 패턴을 노리겠죠. 자, 지금 교체 투입된 심우현 넘어졌습니다. 바로 붙어주는 조동건인데요. 강릉시민이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전성수. 전성수. 자, 오늘 전성수 좋아요. 전성수. 자, 일단 수비가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오늘 확실히 이 몸놀림이 가벼운 전성수인데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땅을 두 번 치네요. 네, 하지만 마무리가 좀 아쉽거든요. 체력적으로 확실히 저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서 이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분명히 지금 땅을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빙글 자, 여기서 니어 포스트 잘 막아냈습니다. 벼락 같은 슈팅을 한번 보여주는 이태준입니다. 네. 이태준 선수의 이런 패기 있는 슈팅에 이어서 득점을 전반 초반에 기록했던 강릉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끝까지 보여줘야겠죠. 이번에는 그러한 위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잡아버리는 이시환입니다. 이시환 골키퍼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습니다. 후방 지역에서 프리킥. 또 김철우가 킥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철우 골키퍼는 여차하면은 골대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친정팀이고 뭐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현재는 강릉시민축구단의 수문장으로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높게 뜬 공 헤딩으로 떨어뜨려줬습니다. 세컨볼 화성이 따냈고 중앙에서 전진 패스 밀어줬습니다. 좋은 전개예요. 자, 연결이 됐습니다. 박준태. 박준태. 저 오늘 박선주의 수비가 좋아요. 지금도 박선주 선수가 이 박준태의 드리블 방향을 잘 읽었죠. 자, 헤딩 떨어진 공 심광호가 쫓아갑니다. 하지만 심광호 맞고 나가면서 화성FC의 스로인. 자, 양팀 입장에서는 이 무승부가 어느 팀도 만족스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고 싶은 팀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양 팀 중에 한 팀은 이 추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그러기에는 양 팀 모두 좀 지쳐 보입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골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은 벤치가 바빠졌어요. 남아있는 시간 3분이거든요. 화성도 마지막까지 오늘 경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영 카드를 투입했어요. 화성은 이 경기를 분명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네. 자, 지금은 심우현의 반칙. 물리적으로도 3분이라면 둘 중에 한 팀은 충분히 한 골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많이도 아니고 한 골이면 되거든요. 왼쪽을 파고듭니다. 한번 접어놓고 공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벗어납니다. 이거를 놓칩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전성수. 지금은 접어주고 전성수 머리 어디 있는지 찾고 올렸거든요. 네. 이 김종진 선수가 겨냥하고 올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벗어납니다. 자, 전성수가 맞추기는 했는데요. 너무 꺾었나요? 자, 오늘 이 전성수 선수가 분명히 괜찮았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자, 화성도 심우현을 투입을 했거든요. 지금도 심우현 머리에 맞췄어요. 네, 심우현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네. 왼쪽 측면에서 등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추가 시간 3분 안에 득점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해주고 계세요. 안쪽으로 붙여주고 기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쥐가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네, 김효길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짚고 뛰었다는 거죠. 지금 김효기 선수가 오프사이드는 전혀 아니었고요. 뛰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를 짚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조동건에게 기회가 올 뻔했는데요. 사실은 조동건 입장에서는 정말 입맛 다시 다 끝난 찬스가 됐습니다. 네, 제대로 이 장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휘슬 소리 듣고 일단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른발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자, 아쉽게도 반칙으로 이 기회가 무산됩니다. 자, 이제 1분 가량 남았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밀어줬고 심우현 다시 밟아줬습니다. 한번 화성의 기회. 자, 다시 약간 후방 지역에서 왼쪽으로 열어주는데요. 수비 헤더, 오늘 수비 집중력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전성수 치고 달리는데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스로인. 네, 정말 이 경기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박빙이에요. 얼리 크로스 기회 붙여줬습니다. 세컨볼 등지고 있고 돌아섰는데요. 오히려 공격자 반칙. 자,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은 모두 흘러갔습니다. 거의 화성FC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불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스코어는 1대1 양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양팀 모두 오늘 경기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홈에서의 이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고 네, 화성FC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 패배를 당하지 않았지만 이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던 이 징크스 역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어요. 그만큼 많이 뛰었다는 거겠죠. 강릉시민축구단이 특히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전반전에 강릉 선수들이 보여줬던 어떤 전방 압박이라든지 슈팅 장면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고 강릉시민축구단이 이 남은 후반기를 이런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순위로 이번 시즌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FC는 오늘 조동건 선수 이외에 김효기 선수가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렸다는 점이 좀 고무적입니다. 화성FC 같은 경우는 수비 정비는 사실상 끝났거든요. 네, 수비 정비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공격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주전 선수가 대거 빠진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노출하긴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실점을 주진 않았어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줬다는 부분, 그리고 이승준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김효기 선수가 마수거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조동건, 김효기 그리고 박준태가 들어왔을 때 어떤 파괴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잠시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진산 선수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살아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택과의 원정 경기 다시 한번 이어질 텐데 황진산과 박태용이 동시에 투입된 상황에서 조동건 선수가 폼을 조금만 더 끌어올려 준다면 이 원정승이 없는 징크스, 양주 경기 이후로 원정승이 없는 이 징크스를 깰 수 있는 화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이번 주말에 경기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민은 홈에서 창원시청을 만나고요. 화성FC는 원정에서 평택시티즌을 만납니다. 이번 주말도 K3 리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황병철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강릉시민축구단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어요. 선제골 기록합니다. 홈팀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 선수의 머리가 빛났는데요. 이 권승리 선수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이번 득점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뺏어냈어요. 자, 지금도 뺏어냈고요. 여기서 슛! 오른발 슛! 골!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대를 맞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불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화성FC의 경기 스코어는 1대1 양 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